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5가지 국방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미국이 괌 기지에 B-52H 전략폭격기 부대를 교체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강습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인도는 미얀마에 중고 킬러급 잠수함을 양도했습니다. 미국 제2사단의 포병여단은 미국과 일본, 호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최신형 전술 차량인 JLTV를 부대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괌 기지의 B-52H 전략폭격기 부대를 교체했습니다. 미 공군이 괌 전진 배치 폭격기 전력을 최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 제36 비행단 공보실은 지난 15일부로 괌 주둔 폭격기 전력이 제23 폭격 비행대에서 제69 폭격 비행대로 교체되었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괌에 배치된 B-52H 폭격기는 노스다코타주 미넛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69 폭격 비행대의 일부로 B-52H 전략폭격기 6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운용병력 수백여 명입니다. 이 제69 폭격 비행대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는 부대로 주 임무는 정밀 유도 폭탄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재래식 폭격이며 지난해와 올해 초에 이란 견제를 위해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와 인도 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에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제69 폭격 비행대는 최근 호주에서 실시된 탈린스만 세이버 훈련에 참가해서 고강도의 실전적 훈련을 소화한 바 있어서 최상의 임무 수행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중순까지 괌에 주둔할 예정입니다. 괌에 이제 B-52H 전략폭격기가 항상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항상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와서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던 부대들은 돌아가고 69 폭격 비행대가 와서 지금 6대가 와서 올 12월까지 전개를 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 69 폭격 비행대 6대의 B-52H 폭격기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달려와서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는 부대입니다. 또 특히나 이제 핵공격 임무가 아니고 재래식 공격 임무 전문 부대니까 북한의 방공망 제압 그리고 북한이 혹시 어떤 군사적 도발 같은 걸 할 때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또 지금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남중국해의 중국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중국해 관련한 군사적 압박 그리고 홍콩, 대만 관련한 군사적 압박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비행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 부대가 왔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강습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지난 1981년 실시된 블라인드 랜딩 훈련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강습 훈련을 실시한다고 30일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중순에 실시될 이번 훈련에는 수십 대의 수송기와 헬기, 조기경보 통제기 등이 동원될 예정이며 이들 항공기에서 수백여 명의 병력이 동시에 강화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야전군급 정례훈련인 스트래티직 센터 2019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볼가, 우랄, 시베리아 일대를 관장하는 러시아 중앙전략사령부 주관으로 러시아 중부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나 강화훈련 예정 장소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군 당국은 훈련 부대가 목표 지역에 강화하여 적의 시설을 파괴하고 훈련장과 주요 시설을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수송기를 이용한 공수 강화는 물론 헬기를 이용한 공중 강습 훈련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수군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4개의 공정사단과 4개의 공정예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과거 소련 시절인 1981년 그때 냉전 시기였죠. 그 냉전 시기 그러니까 냉전이 가장 절정에 치달을 그런 시기였죠. 1981년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때 훈련했던 그 훈련 이래로 지금 냉전도 아니고 또 지금의 러시아가 그때의 소련만큼 강하지도 않은데 그때 이후로 최대의 군사 훈련을 한다.
그 공중 강습 훈련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목표가 어딜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규모로 지금 군사 훈련하는데 중부 지역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한번 침공한 적이 있던 그 조지아, 그루지아죠. 거기에 미국이 지금 군사력을 전개해서 예단급 훈련을 지금 스트라이커 예단을 배치해가지고 군사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맞대응적 성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면서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미국이 거의 뭐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지금 사실 러시아는 미국에게 뭐 상대가 안 되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냐 또 그들의 어떤 동맹국의 수준이나 숫자나 전력이나 모든 것이 상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 그리고 과거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 국부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군사력에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기조차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인도가 미얀마에 중고 킬러급 잠수함을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자, 인도가 자신들이 운용하던 킬러급 잠수함을 미얀마 해군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이코노믹 타임스가 30일 보도했습니다. 인도가 양도하는 이 잠수함은 지난 1988년에 취역한 신두비르 함으로 1997년 러시아 조선소에서 수출형 표준인 877 EKM 사양으로 개조된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 3,076톤의 디젤 잠수함으로 최대 자망 심도는 300m, 수중 속도는 17노트이며 최대 이틀가량 지속 자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개 21인치 어뢰 발사관에 18발의 어뢰 또는 미사일을 탑재를 하는데 여기에는 러시아제 최신 어뢰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이 가능한 반초음속 미사일인 3M14의 탑재도 가능해서 미얀마 해군의 전략적 작전 능력을 한 차원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잠수함 양도는 최근 인도를 방문한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총참모장과 인도 국방부 간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인도는 이미 3,800만 달러 상당의 대미얀마 군사 원조를 결정하고 무기체계와 군수장비 등을 미얀마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 굉장히 의외인데요. 인도와 미얀마는 그 벵골만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인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리고 미얀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벵골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나라인데, 미얀마는 지금 현재 친중 국가예요. 그런데 인도는 반중 국가 아니겠습니까? 인도는 친러 국가입니다. 완전히 친러는 아니지만 러시아와 아주 이제 우호 관계가 조금 돈독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국과는 전쟁을 치렀을 정도로 또 지금도 군사적 긴장을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사이가 대단히 안 좋죠. 그런데 또 미국이 과거에는 태평양 사령부 그랬지만 지금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도를 미국의 어떤 그 군사 협력 체제에 집어넣고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군사적 정책의 핵심 세력으로 인도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그 중국과 친한 미얀마에게 인도가 자신의 소중한 전력 중에 하나인 이 킬러급 잠수함 쓸만해요. 이걸 지금 미얀마에게 무상으로 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킬러급 잠수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지금 중국에도 킬러급 잠수함이 여러 척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을 사용하고 똑같은 수준이랍니다. 그런 정도 수준의 아직 쓸만한 운용기간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 잠수함을 무상으로 줬다는 것은 지금 인도가 미얀마를 중국 편에서 떼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미얀마의 그 민주화 운동가였던 아웅산 수치를 미국에서 이제 포섭을 했었고, 그리고 또 미얀마 전체를 이제 다시 중국에서 떼내기 위해서 인도는 미얀마 군부에게 전략 잠수함이라는 미얀마 입장에서는 거의 전략급 잠수함이죠. 이런 것을 무상으로 줄 정도로 지금 미얀마에 대해서 대단한 공을 미국과 인도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미얀마의 앞으로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대단히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자, 참 이 국제 정치는 정말 남의 것을 뺏어가고 또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또 내 것을 내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새가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각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국제 정세고 국제 정치고 국제 사회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이사단의 포병 여단이
미국과 일본, 호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왜 이 소식을 전해드리냐면 미 2사단은 주한미군 그 미 2사단, 바로 그 사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호주에서 실시된 미국, 일본, 호주 연합군사훈련인 탈린스만 세이버 2019 훈련에 미 2사단 전력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육군 제2보병사단 포병여단은 29일 날 자신들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여단 본부대대 병력이 호주에서 실시된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한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부대는 현재 호주에서 실시 중인 미 해병대 그리고 호주 육군 공동의 다영역 전투 임무부대의 일부로 참가해서 지휘 통제 훈련을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M142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의 히트 앤드 런 작전 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전은 C-130 수송기로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을 작전 지역에 긴급 투입하여 화력을 투사하고 신속하게 이탈하는 치고 빠지기 전술로서 유사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을 겨냥해 실시되는 대중국 군사작전의 일부입니다. 미 2사단 포병여단은 평시에 예하 포병대대가 없는 간편부대지만 유사시 완편될 경우에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삼는 그런 부대인데 이 부대가 이러한 대중국 군사작전 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은 미국이 미 2사단의 임무와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중국 작전 전력의 일부로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6조 원가량 1년에 내라 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해드렸고 지금 그것이 다 지금 언론에 쫙 타버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군과 같이 협업을 해서 주력으로 싸워야 될 이 미 2사단이 한반도 전구가 아닌 지금 호주에 가서 대중국 포위 전략 일환의 어떤 그 전쟁 훈련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모습은 미국의 군사 전략이 점점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등거리 외교 또는 어쩌면 등거리 외교를 넘어서서 미국과 거의 선을 끊는 그런 정도까지도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군사 정책을 쓰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아무튼 우리에게 전담마크 하던 이 부대가 다른 일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애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가 최신형 전술차량 JLTV를 부대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지역 신속기동부대인 하와이 주둔 제3해병연대에 최신형 전술차량인 JLTV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부대가 이 차량의 운용 교육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30일 디펜스 블로그가 보도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둔 제3해병사단의 예하부대지만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제3해병연대는 최근 신형 전술차량인 JLTV를 수령해서 기존의 험비 차량을 도태시켰으며 하와이 벨로우즈 훈련장에서 신형 전술차량의 운용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배치가 시작된 이 JLTV는 미국 오시코시사에서 제작하는 6.8톤급 소형 전술차량으로 기존의 험비와 엠랩 이 모두를 대체하는 신형 전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험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방호 성능을 크게 개선한 모델로 전면 7.62mm 소총탄 방어는 물론 하부에는 지뢰 방어까지 가능하며 승차감이 크게 개선되어 탑승원의 피로도가 아주 많이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3해병연대 관계자는 기존 험비에 비해 기동성과 생존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JLTV의 배치로 해병, 보병부대의 작전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는 레토나를 썼죠, 집차로.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한국형 험비 그렇게 해서 그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라는 그 SUV를 개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엔진, 셰시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 해서 한국형 험비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 험비를 지금 30여 년간 쓰다가 이제 이것을 바꾸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JLTV라는 새로운 소형 전술 차량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요즘 크게 대두되는 바로 하부에서 터지는 지뢰 그리고 사제 폭발물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출 수 있어서 이 병력의 안정성, 생존성이 크게 강화된 그런
장비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미군에 비해서 모든 것이 거의 뭐 한 세대쯤 뒤처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한 개 분대 또는 4-5명,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한 개 분대 2대 정도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이 소형 제술 차량이 무려 6.8톤이라고 하니까 가격도 또는 그 비용도 상당히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장비인데,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정도 장비를 전 보병부대에 다 보급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겠죠. 아무튼 뭐 부러운 일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